홍해 입과 60%, 금태섭과 30석. 일단 국민의힘에서 정광훈 목사가 소위 허풍을 치고 있다. 무슨 10만, 50만, 100만, 100석 이거 허풍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어제 정광훈 씨가 추천한 당원은 981명밖에 안 되는데 출당 나가시기를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월 말까지 국민의힘 정당에 50만 명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들어간 것이 약 25만 명이 들어갔대요. 한 달에 1,000원씩을. 그래야 당 대표 선거를 우리가 지명할 수 있어요. 최소한 300만 이상 우리가 기존 기독 당이 현재 당원이 100만이 넘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추천 당원으로 파악되는 당원들이 현재 총 981명입니다. 정광훈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당원을 대상으로 이중 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저희들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전주현 의원님, 뭐 50만 명, 25만 명 얘기했는데 이거 허풍이다 이 말인 거죠, 지금 유상범 의원의 이야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981명.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어제 이제 문자를 보내기로 이렇게 발표를 좀 하신 거고요. 나가라. 예, 그래서 이중 단독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것은 좀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쪽 당을 갈 건지 우리 당에 남을 건지 이 부분을 좀 안내를 좀 하는 네.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월요일에 김기현 당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힘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뭐 외부의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요. 또 그런 면에서 저희가 또 거리를 둘 건 거리를 두고 또 확실히 선긋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견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편 고문직에서 해촉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지지율 60% 만들어 봐라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 지지율 폭락이 내 탓인가요? 당분간 입 닫고 있을 테니 경선 때 약속한 당 지지율 60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입을 닫고 있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금태섭 전 의원이 수도권 30석 의석 창당의 길을 걷겠다라고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3정당의 모습이 되는 건데 1년도 안 남은 총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정말로 많은 기대를 받을 수 있고, 저는 그 길을 걷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차차 준비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권당이 될 것 같으면은 이놈의 정당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대통령 얼굴만 보고서 사는 정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 금태섭 의원께서 참 용기를 가지고 그런 시도를 하니까 내가 옆에서 능력이 있으면 좀 도와주려고 하는. 제3지대, 신당 창당, 여야 모두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3정당 얘기가 지금 물꼬가 터져나왔고, 민주당에 있다가 뛰쳐나온 금태섭 의원, 그리고 양당 모두 대표급 자리에 있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함께 지금 손을 잡고 있는 모양새. 간단치는 않아 보이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실은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면 어느 정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분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무당파가 한 개별 정당 지지율만큼 됐습니다. 예. 27%에서 30%까지 오가는 정도면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에 딱 좋은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타이밍은 지금 딱이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댓글을 유심히 봤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물에 그 밥은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요구예요. 무조건
제3당이라고 해서 찍어줄 것 같지가 않거든. 예. 그럼 두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께서 말씀을 잘했다시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집단이 돼야 된다. 즉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총선의 수도권에 배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효한 의석수와 유능한 사람. 네. 또 하나는 제일 키맨 자체가 지금은 사실은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일 필요가 있어요. 민생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극화의 빛과 그늘에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가진 인물, 또 체제, 또 전문성 이 세 개만 갖추면 충분히 30석 아니라 50석, 100석도 되는 그런 어떤 격변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선에 1년도 채 앞둔 시점에서 무언가 총선 판의 변화가 좀 예고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정익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성공하면은 정치 천재죠. 예.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민주당이 좋아서 지지하겠습니까? 제 주위에는 민주당이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보다 국민의 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편드는 사람이 더 많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 열렬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보다도 야 민주당 저래가지고 어떻게 저런 당 지지하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3지대가 과연 성공할까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 예. 뭐 금태섭 의원이 그만한 정치력과 더 중요한 거는 그만한 그릇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 돌고 있는 대통령실 참모들 40명이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설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 밝혔을까요? 고위관 기자, 자꾸 없는 이야기를 만든다. 선거 관심이 있다는 인사, 5손가락 안 된다. 대통령도 보도에 매우 불편하다. 전재 의원님, 일각에선 네. 용산 대통령실 참모 40명이 바람처럼 총선판에 내려올 것이다. 또 검사 출신 뭐 30명이 리스트가 네. 있다.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네. 좀 대통령실 이런 소문이 커지니까 선을 그었어요. 5손가락 안에 든다. 그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국민의힘의 고위 당직자도 검사가 많이 차출될 수는 없다. 검사 출신이랄지 아니면은 뭐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신들이 많이 차출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요. 그 무엇보다도 지금은 물론 총선이 1년 남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나올 사람들은 대통령실에서 좀 나와야 되는 뭐 이런 시점이기는 합니다만 현재는 자기 일에 집중할 때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은 좀 너무 시기상조이다 생각합니다. 예,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